우리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접했을 때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이미지만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람 이미지가 좋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이미지가 별로라고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미지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미지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아직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좋게 느껴지는 사람은 친근감이 느껴지고 호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를 풍기는 사람을 보았을 때는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나 거부감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소개팅 자리라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애프터를 받고 연애로 이어질 확률도 더욱 높을 것입니다. 고객에게 물건을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고객에게 다가가기가 수월하고 신뢰감을 주기도 더욱 유리하기 때문에 판매율도 높아지게 될 텐데요. 이미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이미지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요즘은 브랜드나 기업도 이미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미지 메이킹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데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영어 사전에서 이미지를 찾아보면 개인, 기관, 상품 등이 대중에게 주는 인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상이라는 뜻과 모습을 담은 그림 또는 조각, 상 등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든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어떤 모습이나 상을 다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두고 이미지가 좋다고 표현할 때는 대상인 사람이나 사물이 풍기는 고유의 분위기와 느낌이 좋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미지가 좋다 나쁘다 판별하는 기준은 개인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는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의 특징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깨끗한 옷을 입고 정돈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더러운 옷을 입고 머리가 어지럽게 헝클어져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될 확률이 높은데요. 사람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후자의 사람을 보았을 때 더 긍정적 이미지를 받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보다는 전자의 사람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이미지는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경험에 의해서 학습이 되는데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더러운 것보다 깨끗한 것이 좋고 어질러진 것보다는 정돈된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교육받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보았을 때 긍정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느끼기도 하는 것인데요.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접했을 때 본인의 의지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개인이 갖고 있는 경험에 의해서 저절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이 대상을 좋게 보겠다고 다짐하거나 나쁘게 보겠다고 다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도나 의지와 무관하게 저절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는 것인데요. 이 인식 과정에서 작용되는 것이 바로 개인의 경험인 것입니다. 산이나 바다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롭다고 느끼거나 탁 트인 개방감으로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게 될 텐데요. 산이나 바다가 갖고 있는 특유의 이미지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산이나 바다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미지는 경험의 학습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 안 좋은 경험을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도 나쁘게 인식될 수 있는데요. 산에서 조난당한 경험이 있거나 바다에 빠져 죽다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산이나 바다의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웃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지만 잘 웃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거나 안 좋은 경험이 있는 일부의 사람들은 잘 웃는 사람에게 오히려 부정적 이미지를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야기 나눠봤으니 이제 이미지 메이킹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이 왜 중요할까요? 이미지는 인간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말 걸기 쉬운 인상이 있는 반면 말 한번 잘못 붙였다간 큰일 날 것 같은 인상이 있는데요. 이미지가 좋은 사람은 주변에서 먼저 편하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본인이 상대방에게 다가갈 때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인관계의 폭이 넓고 원만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도 높은데요.
인간은 서로 도와가며 더불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두터울수록 본인의 사회적 지위를 굳건히 하는데도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좋은 자리에 취직을 시켜주는 경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는 사람이 많으면 이런 취직 자리들이 있으니 도전해 보라고 정보를 제공해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 좋은 기회를 잡게 되거나 위기에서 모면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성인들에게 인간관계는 하나의 큰 자산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개인의 성취와 성과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성공 때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간관계는 개인의 삶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의 행복의 큰 부분이 인간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인데요.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슬퍼지기도 하지만 사람으로 인해 행복해지고 치유받습니다. 좋은 이미지는 여러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과 인연이 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타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우리가 타인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어디를 보는지, 그리고 어느 곳을 가장 많이 보는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타인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곳은 얼굴입니다. 80% 정도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얼굴을 가장 먼저 보게 되는데요. 얼굴을 본 후에 다른 곳도 보게 되긴 하지만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곳은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도 바로 얼굴인데요. 의사소통을 할 때 쳐다보는 곳도 얼굴입니다. 얼굴에는 표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신체 부위 중 어느 한 곳만 집중해서 가꾸고자 한다면 단연 얼굴을 가꾸는 것이 이미지 개선에 효과가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감을 갖게 되는 얼굴은 웃는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다면 부정적 이미지를 받게 됩니다. 웃지 않고 무표정한 얼굴 표정을 하고 있다면 냉정하고 차가운 인상이 느껴지는데요. 반대로 외모가 화려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환하게 웃고 있으면 호감이 가고 인상이 좋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아무리 값비싼 피부관리와 마사지를 받고 고급 화장품으로 얼굴을 꾸며도 표정이 어둡다면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탈인분의 탈을 보면 어떤 미소가 좋은 미소인지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눈과 입 그리고 얼굴 전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여 웃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박하거나 해픈 미소가 아니라 절제되면서도 다정하고 따뜻한 웃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웃는 모습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박장대소하는 모습이나 비웃음 또는 바보 같은 웃음은 오히려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모나리자의 미소처럼 애매한 미소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나리자 그림을 잘 살펴보면 입은 미소를 띠고 있지만 눈은 웃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가리고 입만 보면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입을 가리고 눈만 보면 웃고 있는 표정인지 화가 난 건지 알 수가 없는데요. 과하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분의 탈 같은 미소가 긍정적 이미지를 주는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웃음은 이미지 메이킹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웃음의 중요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과거부터 강조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같은 실수를 해도 매일 불만 있는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은 쓴소리를 듣게 될 확률이 높지만 평소 웃는 낯으로 친절하게 행동했던 사람이라면 좋게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중국 속담에는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은 상점을 열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요. 중국과 우리나라가 문화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웃는 얼굴이 아닌 찡그린 얼굴로 손님을 맞는다면 오던 손님도 다시 나가고 싶어질 텐데요. 음식 맛이 훌륭하지는 않더라도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대해주는 식당이라면 다시 찾고 싶어지지만 음식 맛이 훌륭해도 주인이 기분 나쁘게 대한다면 다시는 찾고 싶어지지 않아질 것입니다. 미소를 짓는 데는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닌데 한 번의 미소가 큰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요. 웃음의 효과는 대단합니다. 크게 한바탕 웃고 나면 운동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웃음은 실제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는 말도 있죠. 자주 웃는 습관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웃음이 주는 효과가 이렇게 큰데 현대인들은 왜 잘 웃지 않는 걸까요? 얼굴에는 표정을 만들어주는 근육들이 있는데요. 얼굴 근육은 대략 8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표정을 지을 때 사용되는 근육수는 20개 정도라고 합니다. 반면 부정적 인상을 주는 표정을 지을 때 사용하는 근육은 2배가 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은 부정적인 표정을 지을 때 쓰이고 어렵게 움직여야 하는 근육은 긍정적인 표정을 지을 때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웃기보다 찡그리기가 더욱 쉬운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을 때 표정을 보면 웃고 있기보다는 냉정해 보이고 차가워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의 신체 특성상 긍정적 인상을 주기보다는 부정적 인상을 주는 표정을 짓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표정 관리를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웃는 표정을 짓는 것도 연습을 하다 보면 늘게 됩니다. 웃을 때 사용하는 얼굴 근육도 신체의 다른 근육들과 마찬가지로 자주 사용할수록 발달이 되기 때문인데요. 긍정적인 표정을 지을 때 사용되는 근육들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자주 웃고 거울을 보면서 운동하듯이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웃는 상은 꼭 타고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노력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길 원하고 인간관계도 원만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미지 메이킹으로 호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미지 메이킹의 키포인트는 얼굴 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 거울 앞에 서서 웃는 표정을 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